이런 불법 촬영을 해온 가해자가 자신이 그런 사람이니 피해자가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믿고 싶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촬영 모드로 켜서 이렇게 두었던 그 휴대폰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두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저 문구를 통해 면식관계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의사에 반하는 촬영을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런 걸 몰카라고 부릅니다. 판례를 찾아봤는지 최신 판례 동향을 찾아보고 이런 반박문을 내고 이걸 예시로 열거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굉장한 의문이 듭니다. 다만 이는 수사기관에서 암묵적 동의를 운운해온 가해자 스스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적 없는 일방적 촬영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가해자는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보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수년 전 불법 영상 캡처본을 한 차례 공유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피해자는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가해자에게 잘못 보이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게 되는구나,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에 이런 부분을 함께 확인하면서 피해자가 직접 전해온 소회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불법 촬영을 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공유해주면 불법 영상이 합법 영상이 됩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불법 영상이 이게 그러니까 뭐 연인 관계였다, 뭐 내가 나중에 보여줬다, 같이 본 적이 있다, 공유했다 라고 해서 그것이 불법 촬영이 아니었다라는 소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항을 보면이라고 이제 제가 이항을 굳이 찾아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보시는 제가 이항이라고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그 황인조 씨 측, 가해자 측이 얘기한 그 이항 부분 보면 가해자 스스로 교제 중간에 여성과 카페에서 만나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촬영을 당한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이 있음을 알았고 삭제를 요구하였던 사정은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었으니까 아닙니까? 그걸 시사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가해자가 그 사귀는 그 후로도 계속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동의한 영상이고 같이 좋아서 찍어서 같이 나눠서 보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서로 즐거워하고 이런 영상이면 왜 지우죠? 헤어지고 있는 마당도 아닌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를 이상하지 않다고 쓰고 있는 게 이상합니다. 여기 보면 우선 맨 첫 번째 것은요. 통화 혹시 가능해? 하고 6월 27일 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시간을 봐주십시오. 6시 16분이라는 시간을 봐주세요. 나 지금 회사라서 몇 시에 전화 가능한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 시간을 좀 높아심에 지웠습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자, 그래서 또 왜 저렇게 빨간 칠을 해놨지? 이거 네. 자, 그래서 이때가 6시 16분, 6시 20분 때입니다. 제가 여기서 일단 그 카톡 화면을 잘랐고요. 자, 그 다음에 통화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통화를 녹음한 걸 요즘은 이렇게 텍스트로 변환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오류는 있습니다. 기계 변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오른편에 있는 게 지금 요 편에 있는 게 피해자의 말입니다. 자, 그리고 분명히 너가 그때 우리 고센에서 이게 어었잖아가 지웠잖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삭제했다는 거예요, 피해자는. 그 삭제하는 거 내가 봤는데 기억나지? 내가 보여달라고 하고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었고 내가 다 어찌됐든 싫다고 했었고 근데 왜 그게 아직도 있냐는 거지 내 말은 이라고 피해자가 얘기하고 있고요. 자, 가해자가 그때 그건 다 지웠잖아요. 이거 근데 그거 얘기해주면 그걸 뭐 할 때 알잖아. 기억나. 그때 그거니까. 자, 여기에 네가 언제 그랬어 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 하단 첫 번째 지금 하단을 보면은요. 첫 번째 위에 있는 것의 하단을 보면은요. 그거는 이해하는데 내가 화가 나는 부분은 왜 그거를 나한테 얘기를 안 했으면 그걸 왜 그럼 넌 진짜
그 내가 싫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 너한테. 그날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 나 그날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내가 그러면 내가 하자고 했었다고. 이게 물어보는 건데 텍스트 변환이라서 이 말이 안 실려 있습니다. 밤에 새벽을 새우면서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들려드려야 되나 음성 변조를 해서라도. 그런데 혹시라도 피해자의 어떤 음성이든 어조든 뭐 하나 피해자와 관련되는 게 노출되는 게 피해자에게 너무나 고통이기 때문에 고심 끝에 텍스트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피해자가 얘기하고 있는 중에 가해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아우, 찍었을 때 이런 일 생길지 나 몰랐어. 나도 뭐 진짜로 뭐 아니야. 그때 그래. 결국엔 고센 찍었던 거 다 지웠잖아. 고센은 카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나잖아요. 그날도 그렇게 얘기했었다고. 피해자가 지워달라, 나도 그렇게 얘기했어. 싫다고 얘기했어. 이 얘기에 대해서 그날도 그렇게 얘기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자고 했었다고? 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계속 얘기합니다. 아니요, 하자고 했다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위에 상단에 있는 텍스트에 그 가해자가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보면 아니요, 하자고 했다는 게 아니고, 누가 하자고 먼저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야 하면서 지금 피해자한테 막 얼버무리면서 변명을 하고 있죠. 피해자가 너 되게 나쁜 거고, 너가 그럼 어찌됐든 불법 촬영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을 해야 한다고. 근데 나는 너를 뭔가 그냥 여기서 네가 잘 마무리를 해주면 너에 대해서 뭔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거든? 왜겠습니까? 불법이 아니어서겠습니까? 불법이 아니면 앞에 얘기가 필요 없지요. 그런데 불법은 맞는데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이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걸 다투려면 경찰서를 가야 하고 법원을 가야 하는 이 상황이 감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하단 보시면요. 밑에 있는 화면 보시면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근데 나는 너를 뭔가 그냥 여기서 네가 잘 마무리를 해주면 너에 대해서 뭔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가해자가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최대한 막으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피해자가 근데 너도 피해자라는 거 알아. 나도 유포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화는 훨씬 더 이어지고 그 뒤로도 이런 이야기 있지만 여기까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카카오톡인데요. 제가 화살표를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뭐 깔끔하게 잘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살표 모양 빨간색으로 하고 있는 거 봐주십시오. 자, 통화 가능할 때 알려줘. 좀 전에 그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시 27분에 다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 진짜 피해 안 가게 할게 라고 하고 있는 그 시간은 1회와 후입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유하고 있던 걸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니까 피해가 안 가게 정말 노력할게. 여러분 이거 안 이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이상하던데요. 이 얘기를 하려면 아까 그 말에 선은 이거고 후는 이거고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은 이 얘기를 그때는 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돌연 그 통화가 끝나고 다시 톡을 시작할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 가해자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통화 녹음에도 그리고 지금 요 아래 하단에도 한 번 더 얘기 잘할게 변호사님한테 걱정 마 법률 조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통화할 때 그 불법 촬영인 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다가 그거 곧바로 다시 톡으로 연락 와서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내 부주의니까 도난당한 게 피해 안 가게 노력할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변호사 어쩌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톡을 볼 때 그냥 보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거 자른 겁니다. 앞에 6시 때 처음 했던 톡, 그 후 나눈 통화, 그 후 톡 시간을 보면서 이 대화를 보면 이게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칙을 가진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을 가늠해 보시라고 제가 이 부분을 오늘 공개하는 겁니다. 피해자의 그 다음 말은 너무 안쓰럽고 처참해서 이거 붙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 인생이고 내 전부야. 제발 부탁해. 난 진짜 너 원망해. 너 알게 해준 사람도 원망할 거야. 부탁할게 진짜 제발.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부탁하고 있는 거냐면
유포자를 잡아야 돼. 이게 더 이상 유포되면 안 돼. 나인 거 사람들이 알면 어떡해.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중간 부분 생략하고 7월 2일 걸 붙여놨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자, 이때부터 계속 황 씨는 피해자한테 변호사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고소에 같이 도와달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이제 조금씩 시작하고 있던 무렵이에요. 화살표 표시하신 피해자의 말을 봐주십시오. 전화를 안 받잖아. 아, 그게 그제 너무 떠들썩하고 그 얘기밖에 안 나와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좀 괜찮아졌어. 차라리 이대로 그냥 잊혀지게 조용히 부탁한다고. 여러분들은 이게 고소를 하고 싶었던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불법 촬영이 아니라서 고소를 안 하고 싶다는 얘기로 들리십니까? 근데 가해자는 계속 얘기하죠. 왜일까요? 불법 촬영이 아니라서요? 피해자 문제 제기할 것 하지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증거에서 까지 않았지만 이렇게 했던 가해자는 향후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지금 유포자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처벌 불원 의사를 부탁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유포자가 가해자의 형수든 누나든 뭐 전 여인이든 뭐 그냥 뭐 섹스 파트너든 뭐든 그 관계가 뭐 여자든 남자든 피해자 입장에서 그 유포자가 누구면 유포 피해가 사라집니까? 상처가 적어지나요? 그런데 이 가해자는 지금 피해자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고소를 하라고 했다가 계속 설득하고 그리고 나서는 처벌불허 의사를 자기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해달라고 하고 있고 어쩌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칙으로 생각 가늠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일부 증거를 제시드렸습니다. 오늘 잠깐 준비할게요. 자, 이런 입장에서 이런 얘기 하고 싶었지만 피해자가 이런 얘기가 계속 회자되는 걸 너무 했기 때문에 제가 21일에 그 입장문을 보고도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오히려 셀프 유죄 인증하고 있는데 그냥 둘까? 일단 너무 저기 피해자가 계속 이런 뉴스를 자기 뉴스를 보게 되는 게 너무 고통스럽지 않을까?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앞서 말한 부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뭐 자기가 안 했네라고 하면서 이게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사실적으로도 봤을 때 뭐 이런 팀키라고 있지? 무슨 소리지? 하는 거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해자가 2차 가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심각한 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2차 가해는 그가 저지른 원범죄의 죄질과 양형으로 반영이 됩니다. 최근에 박준성 시인 사건을 마무리했는데요. 5년 싸웠고 끝내 감옥에 갔습니다. 11월 8일에. 저는 그게 바로 이 원범죄의 죄질과 양형에 반영된 그보다 앞선 범죄 행위들이었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되고 난 후의 행위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사건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